2017 한국견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13라운드 3경기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유독 좀 이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 2위 팀이 연이어 패배를 했어요. 네, 이제 하위팀의 반란이 일어났는데요. 약간 상주국간 입장에서 좀 아쉬운 패배입니다. 네. KH에너지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겼으면 1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었는데 KH에너지가 오히려 1위에 좀 굳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현재 시니어 리그는 대혼란 속인데요. 먼저 출전 선수 명단과 함께 오더표 함께 보시죠. 네, 음성인삼은 박종렬 감독이 이끄는 팀인데요. 일지명은 김수장 선수, 이지명은 김동엽 선수가 맡고 있죠. 네, 김준영 선수와 황원준 선수가 3, 4지명인데 오늘 대국에서는 황원준 선수가 대국을 합니다. 네, 사이버로는 유건재 감독이 지붕을 들고 있습니다. 일지명은 선우옥 선수, 이지명은 정대상 선수입니다. 네, 나종훈, 박영찬 선수가 뒤를 바치고 있는데 박영찬 선수가 저번 라운드에서 패배를 했죠. 네. 전승이 깨졌는데 오늘 나종훈 7단이 대국을 합니다. 네, 팀 순위는 매 라운드마다 바뀌고 있지만요. 부산 KH에너지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8승 3패. 사실 부산 KH에너지가 어제 승리를 거뒀다면 1위를 확정 짓는 거였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순위가 확정되지 않았죠? 지금 약간의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2위부터 6위까지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2위를 달리고 있는 음성 인삼조차 지금 아직도 4강 티켓이 확실하지 않고요. 만약 오늘 지고 다음 라운드 지게 되면은 오히려 좀 4강 티켓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사이버로는 2승을 무조건 거둬야 되는데 개인 승수가 좀 높은 편이에요. 15승인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4강에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개인 다승 순위도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1위가 조대현 선수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조대현 선수가 이제 8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하지만 7승, 6승도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네요. 네. 네, 13라운드 3경기 1국은 황원준 선수와 선우옥 선수의 경기가 됐습니다. 네, 역시 전체 이 오더를 보면은 역시 포인트가 2국인데 김수장 선수가 개인 승수 7승이면서 이제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 사이버로 입장에서는 김수장 선수를 무너뜨려야지 승리를 좀 예측할 수 있는데요. 네. 가장 어려운 승부가 이제 정대상 선수가 맞서게 됐습니다. 네, 대혼란 속에 양 팀이 만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6라운드는 사이버로가 2대1 승리였지만 최근의 흐름이 음성인삼이 5연승 중이거든요. 이 김수장 선수의 5연승과 맞물려서 팀도 5연승을 달리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뜨거운 그런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양 팀의 경기 13라운드 3경기 오늘도 팽팽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2017 한국견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13라운드의 마지막 경기. 네, 2위부터 6위까지 현재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팀이 아직 가려지지 않았고요. 네, 오늘은 문명근 심판위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동시에 세 판이 진행될 텐데요. 먼저 1국으로 갑니다. 선우옥 선수와 황원준 선수의 대결.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그렇고 이제 개인 양자 간의 대결에서도 선우옥 구단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황원준 선수도 12라운드의 조친 구단 대국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승부로 보여집니다. 한 방이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3국입니다. 나종훈 선수와 김동엽 선수의 대결. 네, 역시 개인승 전적으로 보면은 김동엽 선수가 굉장히 앞서 있지만 나종훈 선수가 항상 중반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후반에 덜커스만 안 나면 내가 이긴다. 대국전에서도 호언장담을 하고 들어갔는데요. 오늘 결과도 역시 만만치 않겠죠?
네, 오늘 주력적으로 중계를 해드릴 이국인데요. 김수장 선수와 정대상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 두 선수도 상대 전적은 좀 차이가 네. 나요. 지금 김수장 구단이 7승 3패로 앞서 있습니다. 네. 하지만 속기전에서만큼은 정대상 구단이 워낙 실력이 세고 승률도 높습니다. 한판 승부는 알 수가 없겠죠? 네. 오늘은 정대상 선수 흑번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대상 구단은 굉장한 전투형 기사이고요. 예전부터 이 전투형 기사들은 이 대각선 포석을 즐겨 사용을 합니다. 대각선이라면 서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대각으로 이렇게 맞물리는 포석을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이 포석은 무조건 이제 걸쳐 오게 됩니다. 이렇게 걸쳐 오는 형태가 돼서 항상 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 바둑에서 전통적인 이론에 따르면은 흑은 이렇게 전투형이 되는 게 꼭 승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대상 구단과 선욱 구단, 나종훈 7단 이런 사이보로 팀의 선수들은 전투형 기사들로만 모여져 있어서 유독 이 대각선 포석을 즐겨 사용을 합니다. 네. 네, 역시 날일자로 걸쳐 갔는데요. 네. 이 반면에 김수장 구단은 이 시니어 리그를 통해서 많이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이 바둑룰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알다시피 이론 정연하고 굉장히 좀 체계적인 바둑을 구사를 합니다. 네, 지금의 바둑룰이 생기기까지는 김수장 선수의 또 수운이 있었죠. 네. 제가 예전에는 한국의 독자적인 룰이 별로 없고 일본의 룰을 좀 차용해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김수장 구단이 약 20여 년의 좀 연구를 통해서 일본과는 좀 다른 형태의 독자적인 한국 룰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정을 받아서 지금은 한국 바둑에서는 이제 김수장 구단이 만든 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백이 지금 이쪽으로 다가오면 이제 바로 전투형이 되고요. 네, 지금 이쪽을 두지 않고 벌리게 되면 서로 이제 안전하게 가져가는 형인데요. 네. 자, 어떤 쪽을 사용을 할까요? 김수장 구단이라면은 바로 이렇게 두는 전투를 가기보다는 차분하게 돌을 가는 쪽을 많이 선호합니다. 평상시의 네. 기풍이라면 네. 그냥 벌려둘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요. 이쪽을 반대로 당하는 것 좀 이제 네. 공격적으로 가는 것이 좀 서로 난전이 되니까요. 네, 김수장 선수 879승 681패. 네. 지금 김수장 구단은 역시 보통 대부분의 기사들이 500승 정도입니다. 평균 승수가요. 네. 근데 지금 이제 900승에 가까우니까 아마 이제 곧 1000승을 도달하실 것 같은데, 한국 바둑 기사 중에서도 1000승을 가까이 하는 기사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렇죠. 네, 역시 꾸준한 성적과 더불어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사부님인데, 김수장 구단이 또 놀라운 점은 보통 2000년대 들어와서 성적이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가령 이제 서봉수 구단 간의 대결에서 보면은 2000년대 들어와서 오히려 7할 이상을 좀 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좋아진 네. 거네요. 그래서 역시 꾸준한 자기 관리를 잘 하신 부분이 시니어 리그에서는 더 좋은 성적, 지금 70% 가깝지 않습니까? 네. 서봉수 구단의 뒤를 이어서 가장 높은 승률인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작년에도 음성 인삼이 2등을 했었죠.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정대상 선수 606승 563패고요. 네. 시니어 리그는 7승 12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시니어 리그에서는 예전에 비하면 속기 부분에서 좀 승률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대상 구단도 이 각종 본선에 많이 진출했었고요. 특히 속기전에 본선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속기에 강한 기사. 네.
뭐 시니어 리그만 보더라도 네. 정대상 선수는 세 경기가 동시에 이렇게 네. 진행이 되는데 거의 가장 먼저 끝나는 것 같아요. 가장 늦게 끝나는 거 못 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서울 사이버로 선수들은 저 팀의 어떤 대구 시간으로 보면은 네. 가장 짧죠. 일단 선호구단이 가장 빨리 끝나고, 그다음에 정대상, 나정훈 선수도 대체로 빨리 끝나는 편입니다. 속기파들만 모여져 있죠. 네. 속기와 네. 좀 전투 지향적인 바둑이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빨리 둔다는 것은 네. 수가 빨리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수가 빨리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판단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석기형, 천재형 기사들이 서울 사이버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그렇군요. 반면에 음성 인삼은 좀 반대 유형의 기사들입니다. 김수장 구단도 굉장히 차분하고 천천히 두는 스타일이고요. 네. 뭐 김동혁 구단도 마찬가지고 침묵의 승부사 조용하신 분이고, 황원준 구단은 또 황소라는 별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비슷해요. 이 대국전만 봐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재밌었는데, 이 대국 시작하기 1분 전인데요. 음성인삼 선수들은 3명이 다 앉아 있어요. 근데 서울사이버 오로 선수들은 네, 밖에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의 캐릭터 선수들이 어떤 이 바둑 반상의 모습과 반상 외적인 모습에서도 두 팀은 굉장히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이 대국 시작 직전에 들어가시는 네. 거군요. 그래서 뭐 선배님들이 다 친하시니까, 그래서 대국 이제 들어가기 1분 전인데 음성 인사면 다 들어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서 네, 빨리빨리 들어가자고 네, 농담 삼아 서로 이제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런 이제 좋은 관계가 또 시니어 리그의 또 매력이기도 합니다. 네. 네, 처진 날일자로 네. 들어왔는데 네. 자, 이 형태는 이제 이쪽을 날일자 굳힘이 되어 있을 때 이쪽에 벌려져 있죠. 이런 모양을 깨는 일종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중고급자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붙이고, 네, 늘고, 이으면은 네, 이런 식으로 벌려서 이쪽 넉집의 공간을 갖고 있죠. 백이 다가오게 되면은 흙이 다시 달리게 돼서 8집의 공간을 가지니까 네. 흙은 자체로 완성이 됩니다. 또 반대로 이제 백이 이 반대로 갈 수가 있죠. 반대로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되면은 뭐 흙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역시 공격을 당하지 않고요. 그래서 흙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좀 목적인데, 백이 약간 이런 부분이 싫다라고 하면은 붙여서 좀 강하게 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건 맡겨서 안으로 네, 가두려는 두죠. 생각 같은데요. 네, 좀 끊으면은 네, 늘고 이쪽을 이제 단술 치고 네, 두고 뭐 이어서요. 이게 어려운 전투가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형태로 판을 짤 수가 있는데요. 아마 정대상 구단이 100이었다면 생각도 안 하고 이 삼선 쪽으로 이쪽으로 붙였겠죠. 근데 지금 김수장 구단은 이렇게 막 처음에 급하게 판을 짜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붙일 가능성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건데, 네, 이쪽을 두고 있고요. 이 벌려 놓으면 손을 뺄 수 있다면 백이 나쁘지 않아요. 이쪽을 둘 수 있다면. 좀 그런데 백도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데요. 이쪽이 흙이 들어오게 되면은 양쪽으로 갈라져서 공격으로 전환하기가 어렵습니다. 흙이 이제는 양쪽이 다 튼튼해졌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수장 구단은 오히려 지금 흙이 들어왔을 때 내가 처리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보네요. 저는 자상 쪽이 항상 궁금한 게 네. 지금 실전처럼 두는 수도 있고 네. 한 칸 더 들어가는 수도 있잖아요. 아, 흙이요? 네. 네, 흙이 이쪽으로 하나 더 들어가는 건 요즘엔 안 둡니다. 음, 네, 어떻게 두면 나쁜 건가요? 나쁘기 때문에 안 둘 텐데. 네. 지금 백에게 이제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백에게 이제 더 공격의 선택권을 더 주게 됩니다. 자, 이제 끊었고요. 자, 김수장 구단이 이렇게 좀 강하게 둔 것은 약간
이 박지성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 박지성 선수요? 선수는 이게 공격하는 척하지만 실은 이제 수비형 윙어라는 그런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이제 축구 선수죠. 예, 그래서 지금 공격하는 척하지만 실은 여기에 대한 이제 수비를 더 중요시하고 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흙이 어딘가를 네, 사는 걸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붙이는 게 기본형인데요. 네, 그럼 이제 젖히고 네, 끊고 네. 네, 이쪽으로 이제 단수 치게 되죠. 그럼 이제 한 점을 이제 잡는데 이런 식이 됩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되면은 대체로 백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형태가. 왜냐면 백이 양쪽에 빵따냄이 있고 흙은 이게 옥집이죠, 여기가. 백이 나중에 다 메우게 되면은 단수 형태가 되니까 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고 가정을 한다면 굉장히 뭉쳤네요. 네, 흙이 좋지가 않죠. 네. 지금은 흙이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의 선택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마 김수장 구단도 생각을 할 텐데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은 백은 일단 받아야 되겠죠. 이쪽을 손을 빼게 되면은 자꾸 이렇게 눌리는 형태가 돼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이제 보시면은 흙이 젖히겠죠? 백은 늘게 됩니다. 자, 곧 진행이 되는데 이 장면에서 흙이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느낌에 네. 그 한 점 있는 쪽에 들여다보는 게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여기요. 같은데요. 네. 이 자리가 급소죠. 근데 흙이 지키고 둔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좀 편합니다. 이 여러 가지 넓은 데를 네. 많이 두니까요. 좀 양쪽을 다 둔 느낌은 있네요. 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전투형 기사와 이 좀 속기파, 천재형 기사들은 이 지키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네, 지금 이게 정대상 구단이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는 까닭이 네. 네, 공격을 당한다고 해도 내도 잡히는 건 아니니까 손을 뺄 수도 있고요. 손을 뺀다면 이제 뭐 이런 데를 벌리거나 반대로 네, 이쪽을 벌려놓는 것도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네, 과연 손을 뺄지 아니면 그냥 지켜둘지. 오늘 2국에 나선 두 선수인데요. 두 선수 어떤 선수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선수 같은 57년생입니다. 그런데 입단은 김수장 선수가 훨씬 먼저 했네요. 네, 이 김수장 구단은 연구생 출신입니다. 연구생 출신 입단자이기 때문에 역시 예전에 연구생 제도에서도 이렇게 체계적인 바둑을 네. 입단했죠. 반면 정대상 구단은 역시 아마추어 바둑계를 통해서 입단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기품까지 어떻게 보면 좀 결정짓는 재밌는 요인이 될 것 그럴 같고요.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상대 전적은 7승 3패로 김수장 선수가 앞서 있고요. 네. 2017 시즌도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네, 상반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수장 선수는 이제 5연승 중이죠. 그러니까 음성 인삼이 전반기 초반에는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네. 5연승을 거두면서 이길 때마다 개인 승리는 올라갔습니다. 2위까지 올라갔는데 정대상 구단은 3승 5패인데요. 지금 한 판 이기고 지고 한 판 이기고 지고 이번 라운드가 이길 차례입니다. 네. 지금까지 기록으로 보면 정대상 구단이 저번 라운드 패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속 교차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기록으로 보면 이길 차례인데 이제 그런 징크스가 또 이어질지요. 네,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팀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번 음성 네. 인삼의 5연승, 사실 2016 시즌에 상주 꽃감의 5연승이 최고 네. 기록이었거든요. 네. 만약에 오늘 판 이기게 된다면 또 그 기록도 네. 갈아칠 수 있는 거고요. 네. 역시 이런 장기 레이스는 후반에 강한 팀이 최종 우승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음성 인삼이 작년에도 비슷했는데 네. 약간 순위가 좀 처지지 않나라고 했지만 후반에 탁 치고 올라가더니 네, 역시 포스트 시즌 들어가서도 연승 거두면서 1위까지 할 뻔했죠. 네. 지금 손을 빼긴 뺀 것 같은데 네. 뭔가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죠? 네, 지금 공격 당했을 때 지금 아까 이제 이쪽에 두는 게 가장 큰 급소죠.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호구 치지 않고 이제 손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 두면은 급소가 되는 건 맞는데 이어주면은 좀 고달프죠. 근데 이제 백의 이 호구 자리 뒀을 때 흑도 예를 들면 이제 바꿔서 끊어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제 극단적 이런 식이 됐다라고 하면은 연결이 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렇겠네요. 또 하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흑의 생각은 그러면은 백은 살았냐? 좀 약간 백도 빵 따르면 되어 있지만 주변 상황에 따라 아직 못 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호구 자리를 두지 말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네, 반대쪽을 어깨 짚어갑니다. 네. 자, 이 반대쪽에 어깨 짚어 가는 수는 최근에 이제 알파고류죠. 지금 이제 프로바둑계 국가대표들 사이에서 처음에 굉장히 좀 저항을 받았던 게 뭐냐면 알파고는 이 구침에서 100% 여길 둡니다. 이쪽이 어떻게 돼 있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여길 둬요. 그래서 굉장히 좀 프로기사들이 국가대표에서도 의아해했는데 지금 알파고의 생각을 좀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형태가. 알파고는 이 나를자가 아니라 눈목자일 때도 어깨를 짚거든요. 네, 그렇죠. 눈목자 구침 이렇게 눈목자 구침이 됐을 때도 어깨 짚는 판이니까 이거는 흙이 이제 밀어서 두면은 이 간격이 중복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자, 좀 정대상보다는 손을 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의미심장한 수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공격형들은 발상이 좀 다릅니다. 이런 거죠. 이쪽에 흙에 한번 나중에 두다 보면 막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돌이 우리가 보통 이제 빵따냄 된 돌은 살았다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좀 정대상보다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는 살았냐 물어보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중앙을 다 틀어 막아놓고 네, 이쪽을 다가가서 이제 두게 되면은 아직 못 살았다는 거고요. 네. 이제 백도 이제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공격형들은 자기 돌을 정형으로 수비하는 수를 잘 두지 않습니다. 반면에 수비형 기사들은 또 이렇게 자기 돌을 방치하고 두는 걸 또 싫어하고요. 좀 흑과 백은 굉장히 상반된 깊음과 또 굉장히 다른 좀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좀 공격형 기사들은 네. 자신의 돌을 지키더라도 네. 자신만 지키는 게 아니라 네.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네. 그런 수를 좋아하죠. 그렇죠. 공격하면서 네. 공격하면서 수비하는 걸 좋아하고 반대로 수비형들은 좀 반대죠. 네. 자, 지금 이제 백이 어깨 짚고 흙이 밀어가니까 젖혔습니다. 너 끊을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건데 지금 끊으면 싸움이 되죠. 원래 이런 류의 싸움은 백이 처음엔 약간 불리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백은 이쪽을 이제 막은 다음에 네. 이렇게 이제 두겠죠. 근데 이쪽에 못 살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백이 이런 식으로 뚫게 되면은 이쪽이 그냥 자동사입니다. 백은 이쪽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흙이 싸움이 있어서 좀 불편하죠. 끊어지게 되면은 결국 이제 흙이 늘어야 되는데 백이 늘게 됩니다. 싸움이 만만치 않은데 이 돌이 분명 도움이 될 거다. 김수장 구단은 이 막는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싸움 백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너는 못 끊을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 끊는다면은 젖혀야 되는데요. 이런 식이 되면은 이쪽에 있는 이 한 칸의 돌이 약간 헛수성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좀 백돌에 가까이 있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 돌은 수비형이라기보다는 백돌을 좀 압박하는 공격력으로 쓴 건데 이렇게 되면 이건 역시 급소제가 남아 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의 의도는 지금 흑은 못 끊을 거다. 너는 못 끊는다. 지금 그런 얘기인데 정대상 구단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충분히 끊을 수 있는 선수죠. 네. 네, 서로 상반된 기풍을 가진 두 선수의 대국입니다. 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양 팀의 대결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 예전에는 뭐 일본 사활 문제집 이런 걸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네. 뭔가 한국에서 처음 볼만한 네. 사활 문제 네. 이런 걸 만드신 분이 또 김수장 구단이신데요. 네. 그러면 이게 사회 문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프로기사라면 누구나 이제 그런 가끔 만드는데 하나 만드는데 이게 만들기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보통 아무리 빨라도 2~3시간을 공들여서 만들어요. 근데 또 2~3시간 안에 만들면 굉장히 빨리 만드는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책을 낸다라고 하면 보통 200문제 정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엄청나죠. 네. 상당히 평생 만들어 오신 건데, 그리고 이제 많은 후배 기사들이 그런 부분을 또 고마워 여기는데, 정작 김수장 구단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문제 수준이 좀 낮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겸손해 하세요. 저희가 어렸을 때 풀 때는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풀었는데. 네. 네. 저희가 젖히는 데까지 네. 봤었는데 흙이 끊는 건가요? 네. 끊었습니다. 역시 정대상 구단은 이런 데를 안 끊으면 정대상 구단이 아니죠. 또 사이버로는 여기서 안 끊으면은 또 사이버로 선수가 아닌 거고요. 네. 하지만 백도 반발을 하진 않았네요. 지금까지 이제 막았습니다. 끊으니까 막고 젖히고 봤고요. 단수 치고 이제 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예상도와 비슷한데 네.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것은 늘어서 싸우는 게 일단 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축이 안 돼요. 이쪽이 백돌이 있죠. 축이 안 돼서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손을 뺐네요. 네. 백은 이 교환을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인데 일단 막았어요. 흙이 손 뺀 자리를 또 둔 거죠. 네. 흙이 이제 이쪽을 밀면은 백은 늘고 흙이 뛰어나와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싸움이 되면은 가둬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흙을 가둬서 유리하게 전투를 하겠다는 뜻이네요. 네. 자, 지금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이 백도 좀 약간 껄끄러운 게 흙이 사는 과정에서 이쪽을 이제 잇게 될 수 있죠. 이쪽 잇게 되면은 나중입니다만 이쪽의 사활이 조금 껄끄러워요. 물론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손을 이제 뺐을 때 여기를 두게 되면은 당하는 게 많습니다. 두고 단수 치게 되는데 먹여치고 따내고 이쪽을 이제 백이 늘면은 받아야 되긴 합니다. 이렇게 둬서 겨우 넋집 내고 사니까 백도 사는 게 좀 불편하죠. 네. 지금 이제 흙은 이런 즐거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흙을 좀 심하게 괴롭혀야 되는 장면입니다. 흙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쪽을 이제
살려 나와야 되죠. 자, 흙이 여기를 이제 마저 두고서 그 다음에 움직여도 되는데 하나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흙이 과연 여기를 이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백이 백이 늘어주면은 설 수도 있나요? 늘어지면 빠져 나오는데 네. 백은 이걸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늘게 되면은 보통 이걸 맞아서 나쁘다고 합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석점이 간격 오히려 좋고요. 네.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받아주면은 오히려 갇혀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정대상 구단은 바로 나와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쪽으로 두면 백은 좀 여유가 생기죠. 흙을 이쪽을 한 점을 제압을 하고 가니까 자 조금 이렇게 서로 이런 식으로 노선이 안전하게 가느냐, 서로 무난하게 가느냐, 네. 아니면은 이게 설마 죽겠어 그러고 버티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대상 선수에게도 어려운 싸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생각이 깊어졌는데요. 네. 자, 이 바둑에서 이제 어렵다는 거는 물론 중저급자분들은 수가 잘 안 보이니까 어디 둬야 될지 무슨 수가 있을지 그런 게 어려워서 막연해 하시니까 어렵지만 이 고수가 되면 될수록 이 기본적인 수는 다 보이죠. 그러면은 뭐 1급, 3급 정도만 되셔도 내가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뭐 잡으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이런 좀 전략적인 고민을 합니다. 뭐 프로 바둑에서야 뭐 당연히 더 그런 게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수 자체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의 흐름을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네, 자 정대상 버텼어요. 구단 실은 당연한 수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은 굉장히 버틴 수입니다. 좀 칼을 뽑은 수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거는 백이 이쪽을 두더라도 지금 이쪽이 보면은 이게 살 수 있다. 이거를 생으로 지금 버릴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런데 사활풀이의 대가 김수장 구단을 상대로 사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네, 김수장 구단은 감히 나한테 뭐 이렇게 감히 나한테 이제 사활 문제를 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활 문제 잘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또 잘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굉장히 또 장점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뭐 쪼물락쪼물락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같은 음식을 예를 들어도 그걸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바둑도 그런 걸 만드는 데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푸는 데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사활풀이의 대가라고 하면 지금 이제 김수장 구단이 1세대고요. 2세대는 아시는 분이 좀 드물 것 같긴 한데 이 권오민 5단이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연배가 이제 37세 정도 되는데 저와 비슷한 세대죠. 2세대입니다. 근데 이제 권오민 5단이 사활풀이의 대가인데요. 그쪽도 힘들게서 끙끙대서 만들면은 모든 프로들이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어려운데 딱 한 사람이 만든 지 10분 만에 푼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네, 이세돌 구단입니다. 아, 네, 같은 도장 출신이니까. 그래서 권오민 5단이 힘들게 끙끙대서 만들면은 이 이세돌 구단이 10분 만에 풀어버리고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권오민 5단이 더 어려운 문제 만들고 네. 만들고 하다 보니까 권오민 5단은 사활풀이 만드는데 대가가 됐죠. 제 기억에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권오민 선수의 네. 그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요. 같은 네. 도장 출신이어서 그 패턴이 좀 있어요. 네. 그 프로만의 약간 공배를 이용한 문제를 네. 좋아합니다. 네. 아 그러면 그때 현장에 더 정다운 캐스터가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일화를 더 많이 알고 있겠군요. 근데 확실한 거는 네. 뭐 다른 선수들이랑은 비교가 안 됐어요. 네. 만드는 문제의 그 횟수가 엄청났으니까요. 네.
이세돌 구단이 4할 풀이 또 술리기가 빠르기로 굉장히 유명한데 또 이세돌 구단이 어렸을 때부터 인정한 그런 또 프로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같은 역시 수학을 했던 그 백홍석 선수가 그렇게 또 빨리 풀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맞는지 모르겠어요. 좀 건강용 바둑부장 네. 출신들이 술기가 센 네. 프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 네. 자, 어쨌든, 네. 백은 이제 잡으러 갔습니다. 지금 젖혀서 뒀는데, 최광수네요. 네. 아예 사는 공간을 지금 딱 만들지 않겠다는 건데요. 야, 자, 이 자체로는 못 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은 이쪽을 꽉 틀어 막으면은, 네. 이제 이쪽에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요. 이쪽을 꽉 틀어 막으면은, 여기 못 삽니다, 여기는. 모양이 조금 안 좋기는 한데. 네. 이쪽을 이제 흙이 두더라도, 네. 자, 이쪽을 두더라도 이 형태는 못 살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자체로는 못 사는데 흙은 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백을 잡고 사는 겁니다. 중앙 끊는 거 뭐 노려야 네, 할까요? 그렇죠. 지금 여기를 끊고 백이 나가면 네, 이 둘 중에 하나 뭘 잡겠다는 건데요. 네. 이 정대상 구단의 바둑 스타일은 지금 서울 사이버 오로에서는 이제 선욱 구단의 바둑을 주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바둑 팬들이 보시기에는 네. 이 정대상 구단의 바둑도 아마 더 인기가 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만만치 아마추어분들 않게. 네, 바둑도 항상 뭐 그냥 사는 건 좀 심심하지 않나요? 네, 항상 뭔가 좀 잡고 살아야죠. 아마 대부분의 바둑 팬분들이 좀 네. 전투 바둑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관전하기에는 네. 당연히 전투가 좋죠.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백도 부담이 되고요. 흙은 뭐 더더욱도 고민이 되고요. 저기 상변이 6점 잡히면 뭐 상황 종료입니다. 자, 일단은 흙은 백이 자, 손을 이쪽에 석점을 먼저 살려야 돼요. 자, 단수를 치고 백이 두고 장문으로 축과 상관없이 장문으로 잡히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백은 이쪽으로 나와야 되고요. 단수 치고 자, 입구인데 흙이 여기를 두더라도 일단 막습니다. 자체로는 사는 궁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막힐까요? 지금 이쪽에 둬도 네, 막히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쪽으로 단독적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네, 뭔가 지금 저희가 뭔가 이제 약간 풍차 돌리기 형의 이제 백이 이쪽을 둔다라고 하면은 그럼 결국 여기를 이제 틀어 막아야 되니까요. 뭐 이렇게 계속 뭐 이제 3단 저침 비슷하게 가면서 뭔가 상당히 좀 꼬아가는 네. 거를 생각해야겠네요. 양쪽을 뭐 엮는다고 하죠. 네. 좀 이렇게 두 쪽을 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백도 뭐 고민이 됩니다. 근데 백에게는 일단 축이 유리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만약에 흙이 축이 유리하다라고 하면은 실은 밀어서 흙이 유리해요. 백이 축이 많이 불리하다라고 하면 받아야 되는데 어느 쪽 받아야 되는데 들여다보는 걸로 오히려 이제 반대로 잡힙니다. 하지만 지금은 축이 백이 이제 손을 빼도 이쪽 축이 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백이 좋습니다. 자, 흙이 어떤 묘수가 나와야 될 텐데요.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자, 어쨌든 이 흙이 이쪽을 이제 밀었을 때부터 뭐 어느 정도 각오는 뭐 했겠습니다만 일단은 당장은 흙이 좀 고달픈 싸움입니다. 뭔가 한눈에 들어오는 수가 잘 안 잘 안 보이는 보이죠? 것 같아요. 네, 네. 결국은 단순한 걸로는 안 되고 결국 흙이 뭐 이런 데를 젖혀서 좀 상대를 좀 꼬아가야 된다. 저희가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계속 뭔가 좀 꼬아야 되는데
뭐 좀 만만치 않네요. 네. 잘 막히지 않습니다. 네. 김수장 선수는 78년에 네. 22기 국수전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선수인데요. 네. 역시 김수장 구단은 이제 도전 5강,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도전 5강에 속해 계셨던 굉장히 강자인데 이 도전 5강 이진 그 어떤 조서 뒤를 바치는 그 다음 기사분들인데 항상 서봉수 구단을 이겨도 조은영 구단을 꺾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준우승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선호 구단은 그 시기에만 14번을 준우승했다고 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준우승 많이 했죠. 지금 김수장 구단도 그런데 김수장 구단이 이제 조서를 피해서 결승에 딱 올라간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89년도죠. 추억의 네. 사진. KBS 바둑왕전 결승에 딱 올라가서 네. 생애 첫 우승을 하나 했는데 이 세상이 참 그 상대가 또 얄궂게도 시대의 천재였던 이창호 구단. 네. 근데 그때 아마 첫 우승이었죠. 네, 이창호 구단이 네. 5학년 때 입단을 했는데요. 6학년 때 이제 첫 우승을 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에서야 이창호 구단 우승이 당연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우승을 하리라고는 상을 좀 그렇습니다. 못했었죠. 네, 그래서 어떤 도전 5강 분들은 약간 시대를 약간은 좀 불행하게 조은현, 서봉수라는 이 걸출한 또 1인자 그룹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좀 여유가 생길만 했더니 또 이창호라는 천재를 만나서 우승을 많이 못하셨죠. 네. 어떻게 보면 새까맣게 어린 기사인데 네. 좀 양쪽에 막혀서 좀 네. 빛을 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수장 구단은 이제 지금 바둑을 두는 모습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겠지만 180이 넘는 거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시 이창호 구단의 어떤 시대를 얘기할 때 항상 꼭 사진에 나오는 게 이창호 구단이 5학년, 6학년 때 김수장 구단이 준우승했던 그 시상식 장면 사진이 항상 꼭 나와요. 네, 저도 기억에 남아요. 네. 그래서 김수장 구단은 뜻하지 않게 가장 사진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정대상 선수가 지금 돌을 네,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묘수가 나오지 않는 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는 살 수가 있는데요. 억지로는 이쪽을 젖히고 두면은 일단 여기를 둬야 돼요. 네. 백은 잡으러 와야 되는데 억지로란 얘기는 자 저기 젖히고 이런 식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럼 젖히게 되면은 이쪽이 한 수밖에 안 되니까 여기를 틀어 막을 수는 있죠. 하지만 패가 되면은 패감이 없잖아요. 처음엔 패감이 없죠. 흙이 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자체 패감도 없는 거죠? 네, 이것도 미리 또 해놨네요. 그러니까 수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지금 이쪽에서 뭐 사는 수들은 비상수단, 패를 내는 비상수단은 있는데 이렇게 패를 내는 거는 뭐 사실상 잡힌 거나 똑같으니까요. 중앙을 틀어막는 뭔가 묘수를 좀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 정대상 구단도 성품이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예전에 저희 좀 이제 연구생 제도가 있어서 지금도 있습니다만, 근데 프로기사 분들과 이제 사부님들과 항상 옆방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프로 사부님들이 이제 공부하시다가 심심하면은 영생실에 와서 복기도 해주고 네, 여러 가지 가르침을 많이 주셨는데 정대상 구단도 그 당시 연구생들에게 많이 복기도 해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일단 착점을 했습니다. 단수를 하나 쳤고요.
네, 자, 늘었네요. 자, 아까 이미 패는 좀 의미가 없으니까 백이 이쪽을 이제 맞게 되죠. 맞게 되면은 약간 비상수단 비슷하게 하나가 생겨요. 이쪽을 때리게 되면은 네, 이쪽을 백이 드러내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억지성이긴 합니다만 사는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근데 다만 흙은 좀 두기가 좀 어렵긴 해요. 어느 쪽을 둬도 좀 어렵습니다. 백은 이제 뭐 복잡한 거 싫다 그러면은 네, 제일 편하게는 그냥 여기 두면 제일 편합니다. 네, 그냥 넘겨주더라도 이 석점을 잡으면 일단 뭐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건 석점 네. 잡아도. 하지만 서울풀이의 대가의 자존심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냥 살려주기는 좀 싫지 않을까요? 지금은 백이 양쪽을 다 선택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행복한 고민인데요. 근데 이런 데서 이제 좀 수비형의 기사들은 잡으러 가는 게 될 것 같기는 해도 성격적으로 좀 안전한 쪽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비형 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적당히 두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끝장을 보는 경우가 좀 드물고요. 공격형들은 뭐 일단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잡으러 가는 거죠. 이게 태생적으로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합의를 보는 게.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 1급 정도 되신 분들도 결국은 이 기풍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저희가 뭐 5급, 7급 이럴 때는 기풍이라는 게 사실 없죠. 무조건 막 끊어서 싸우다가 얼떨결에 이기는 건데 1급, 3급 정도만 돼도 내가 집을 좋아한다, 혹은 수비형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초보적인 형태이지만 자기의 기풍을 갖게 되는데 이 기풍이라는 거는 자기가 가장 이길 확률이 높은 선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격형이다, 수비형이다 이런 게 어떤 성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나에게 가장 승률이 높은 쪽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백은 잡으러 간다면 막는 수는 좀 자충이고요. 그래서 막는다면은 하나 늦춰서 백이 두는 쪽이 조금 낫습니다. 네. 흙이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 자리를 동시에 반대로 두면은 하나, 둘, 세 수가 돼서 일단 막히는 것은 사라집니다. 잡으러 가면 내려서는 거고 뭐 여유 있게 둔다면 석점 잡는 거고요. 아마 정대상 구단이라면 왜 여기서 좀 생각하고 있지? 그럴 것 같은데요. 나라면 당연히 이선이다. 네. 뭐 잡으러 가고 시작해야지. 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일단 무조건 내가 죽더라도 뭐 잡으러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단체전이지 않습니까? 단체전이고 또 굉장히 좀 이론 정연한 김수장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네. 네, 두 선수가 뭐 비슷하게 시간을 사용했는데요. 네. 대신 흙은 이런 장면에서 이제 흙은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백의 선택에 좀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잡으러 가는 쪽이 불리합니다. 사는 쪽이 아니고요. 잡으러 가는 쪽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만 나오더라도 상대를 살려주거나 심한 경우에는 내 돌이 반대로 잡히죠. 그래서 잡으러 가는 쪽이 생각할 거리가 훨씬 많아서 시간이 없다라면은 아무래도 공격하는 쪽이 좀 불리한데요. 그래서 속기바둑이 많아지면서 이 공격형 기사들이 성적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바둑팬 여러분들은 좀 반대입니다. 이 바둑팬 여러분들은 공격 쪽이 더 승률이 높고 타개하는 쪽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공격하는 쪽을 선택하시는 게 승률이 높고요. 프로 기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보면 거의 수비형들이 좀 많은 편이죠. 네. 예전에 유창혁 구단처럼 네. 그렇게 화려한 공격을 하는 기사는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네. 약간 시간과 관련이 많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김수장 구단이 아까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는데 아마 초유께 먼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잡으러 가는 수를 선택하는 순간은 이제 뒤가 없어요. 타협이 없습니다.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흑도 백을 잡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불안합니다. 네. 타협일까요? 아니면 고를 외칠까요? 2017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13라운드 3경기 음성인삼과 사이버오로의 대결인데요. 네, 양 팀이 중요한 길목에서 만났습니다. 과연 승리하는 팀은 어느 쪽일지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 별명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네. 식사포. 네. 굉장히 행동도 빠르시고 네. 말씀도 빠르세요. 저희가 이제 항상 또 너무 인품도 너그러우셔서 바둑을 가르쳐 주는데 이게 아끼지 않으시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제가 예전에 많이 듣던 얘기 중 하나가 전투 장면에서 피하지 말아라. 전투를 피하고 무서워하면은 바둑이 늘지 않는다.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던 그런 사부님인데 항상 저뿐이 아니라 입단을 하지 못했던 그런 연구생들에게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지도를 해주신 좋은 분입니다. 물론 뭐 바둑을 도주고 좀 이론적으로 네.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네. 말 한마디가 그때는 굉장히 영향을 그렇죠. 미치잖아요. 이게 그때도 전투가 약한 친구들한테는 피하지 말아라. 용기를 좀 북돋아줬고요. 네. 정작 그 본인은 전투를 피하지 않는데 또 전투를 즐기는 또 후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나면 너무 싸우지 말아라. 네. 정작 본인은 그렇게 못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너무 싸우다가 집이 없다라고 네. 이제 항상 가르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대상 구단의 바둑을 보면 역시 집이 없어요, 별로. 싸우면서 집을 챙겨다. 본인이 역시 많이 느낀 부분, 인류 기사들과 대결을 하면서 그런 느끼셨던 부분들을 후배들에게 많이 얘기를 좀 해주셨던 네. 좋은 분입니다. 아직까지 네. 백은 선택을 못했습니다. 정대상 구단은 지금 기록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작년인가요? 삼성화재배에서 본선에 올라왔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본선에서도 상대를 때려 눕힐 뻔까지 갔었는데 아쉽게 패배를 했죠. 뻔을 강조하시네요. 어쨌든 젊은 기사들도 네. 요즘에는 세계대회 본선에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컨디션 좋을 때는 굉장한 네. 파괴력을 갖고 계신데 이 속기파 기사와
어떤 천재형 기사들의 공통점이죠. 이 컨디션 좋을 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는데 네, 약간 그런 좀 안정감은 떨어진다. 이게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도 백은 예, 결국 역시 먼저 초입게 몰리네요. 초입게 몰려서야 이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10초. 하나, 둘, 네, 역시 네, 고민하다가 안 잡으러 가네요. 이게 참 신기하게 이런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비형에 가까운 기사들은 생각을 한참 동안 하다가 결국 안 잡으러 갑니다. 네. 그러면 자신이 잘하는 걸 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겠죠. 근데 나갑니다. 이거는 또 거기까지 선택권을 나갑니다.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정대상 구단은 여기서 이제 끝장을 보자. 뭐 구차하게 일선 넘어가봤자 어차피 괴롭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거는 거의 뭐 이제 동기어진이죠. 같이 죽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예, 이러면 백은 더 당황스러운데요. 원래 타협하려고 그냥 변을 살고 중앙 잡고 길게 가자 한번 기회를 줬는데 오히려 5, 6, 좀 불리한 쪽에서 더 무리하게 둡니다. 예상을 했는지 바로바로 나와요. 지금 이제 흑이 좀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백이 이쪽을 좀 나가라는 거죠. 그럼 이쪽을 좀 벽을 쌓아놓고 이쪽을 좀 잡고 살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쪽 나가면은 또 뒤집어 씌우고 물론 이게 가능성이 있냐 없냐는 좀 둘째 문제고 정대상 구단은 좀 잡고 살겠다 뭐 이런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셋. 어느 한쪽은 포기하더라도 네. 나는 한쪽만 잡겠다. 네. 이런 의지네요. 또 반면에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돌이 이쪽으로 되도록이면 안 가야 되겠죠. 모양은 좀 사나워도 그냥 넣는다든지 혹은 네, 이쪽을 단수를 치고 네, 최대한 이쪽으로 좀 돌이 안 가게끔 네. 해야 됩니다. 최대한. 저는 30초. 흑이 하나, 둘, 벼랑 끝에서 한 걸음을 더 내딛었어요. 지금 흑은 백을 좀 잡자 하고 달려드는 꼴입니다. 타협은 없다고 네. 외쳤습니다. 지금 패를 낼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기도 하고 살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지금 그걸 포기했어요. 이 변은 여기에 두면은 패는 됩니다. 지금 이쪽을 둬서 근데 이렇게 돼서 만드는 패는 백의 입장에서는 꽃놀이 패인데다가 백은 쉽게 하면 아무데나 그냥 두 번 둬도 바둑이 더 좋죠. 그러니까 흑은 살 수는 있어도 이미 사는 거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야, 근데 잡고 사는 게 프로바둑에서도 그럴까요? 프로바둑에서는 그런 극단적인 장면이 잘 나오진 않죠. 특히 이렇게 초반에는 네. 그런 극단적인 모양을 서로 피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흑의 이 장면이 어떤 팀의 입장하고도 같습니다. 팀도 패배하면 바로 떨어지니까 네. 네, 무조건 2승을 거둬야 되는데요. 어떤 위기의 순간도 잘 넘기면 기회가 또 오죠. 지금 사이버로의 입장을 잘 대변을 해주고 있는 바둑인 네. 것 같아요. 아, 그쪽에 밀어갑니다. 반대로 야, 이거 재밌네요. 이거는 그저 민다는 얘기는 또 민다는 얘기죠. 네, 귀를 버립니다. 귀를 버리고 중앙을 잡는다는 얘긴데요. 제가 극단적인 상황은 잘 안 네. 맞는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네. 몰아가는데요. 지금 이거 뭐 안 낼 수 없고요. 여기도 이미 민 이상은 다 밀어버리겠죠. 밀고 네, 중앙에 야. 뭐가 있습니까? 잡습니까 이거를? 지금
씌우면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안경을 벗었어요. 자, 씌우면은 나갈 때 또 씌워서. 자, 일단 가뒀다. 자, 일리가 있네요. 30초. 하나, 자, 이쪽으로 두면은, 자, 셋, 이 속기파들은 일종의 이제 시간 공격입니다. 7, 자, 8. 김수장 구단 일단은 초읽기가 최소한 3번은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1회 사용했고요. 네. 또 흙이 씌어갔을 때 탈출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이건 뭐 예의가 되죠. 이거는 씌어서 일단 갇힌 꼴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돌이 이제 만만치는 않은데요. 이게 제일 만만치 않습니다. 자, 네. 자, 피했네요. 자, 그럼 이건 갑자기 풀렸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한 칸을 뛰겠죠? 오히려 100이 이상해진 거 아닙니까? 100이, 지금은 네. 느는 100이 버리는 것보다 한이 한 있더라도, 칸이 네. 좋아지네요. 흑에게. 100이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여긴 뒀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오, 이거 위험해졌습니다. 이쪽을 두면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자, 여기를 두고, 자, 끊어서 처리를 해도, 30초. 네. 하나, 둘, 자, 이거, 셋, 다음 이게 반대로, 순간이 5, 반대로 이걸 잡으러 가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이건 안 잡히죠. 9, 10. 네. 지금 김수장 구단이 남았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한 칸 뛰는 수를 못 봤나요? 이거, 네. 이건 뭐 정대상 구단의 어마어마한 버티기가 성공을 했는데요. 김수장 구단 상대가 너무 노골적이고 극단적으로 두니까 약간 둘, 질려버렸죠. 그래서 그냥 상대가 두는 거를 피해갔는데, 야, 그 수가 지금 굉장히 잘못됐네요. 지금 100이 잡혔어요. 자체로는 못 삽니다. 이렇게 잡히면 사실 중앙에서도 해볼 네. 데가 없고요. 그만한 대가를 찾을 때가. 야, 지금 이게 잡힌 건데요. 제가 그러니까 아까 시작할 때 흙은 30초. 잡고 사는 것만 생각한다. 네. 야,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네. 6, 눈앞까지 왔어요. 네. 8, 9, 10. 102번 남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5연승을 달리고 있는 음성인삼은 최고의 위기입니다. 김수장 구단도 5연승이 지금 깨질 수 있고요. 네. 그냥 이렇게 깨지기에는 허무한데요. 네. 근데 지금은 수가 없네요. 수가 아예 없어요. 이쪽을 두고, 네. 지금 끊더라도 뭐 아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둘, 지금 이쪽을, 셋, 이거 잡는 거는 뭐 불가능하고요. 6, 그럼 7, 이쪽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9, 네, 여기 둡니다. 자.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흙이 세수, 100은 두수니까 100이 잡혔어요. 야, 이거 웬 비극입니까? 지금 100은 지금 이거 도로 잡으러 가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아까 잡을 수 있는 곳조차도 일부러 안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100은 충격적이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여섯. 착각이 아니고서야 이런 결정을 네. 안 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착각이죠. 네, 이거는 네. 이거는 착각이네요. 네. 자, 일단은 100이 잡히면 뭐 사실상 승부 끝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뭘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잔수는 또 정대상 구단의
전공이거든요. 네. 모습만 보더라도 정대상 선수는 약간의 여유가 생겼고요. 네. 둘, 셋, 자, 지금 이제 게다가 시간도 100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여기서 어떻게 하죠? 지금 끊는 수가 이제 그나마 제일 어렵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집을 내면은 이 100이 뭐 만만치 않은데 어째 집을 내면은 수는 결국은 흙이 네. 많아요. 네. 자, 일단 김수장 구단의 위기입니다. 자, 30초. 하나, 둘, 어떤 묘수가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여섯, 일곱, 그러기에는 흙의 수가 여유가 네. 많고요. 네.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몰립니다. 네. 야, 지금 네, 김수장 구단도 지금 아마 속으로는 지금 후회 가득한, 아니 내가 잡을 수 있는데도 혹시 몰라서 일부러 네, 안 잡으러 간 건데. 그게 오히려 기회를 네. 줄 줄이야. 네. 야, 근데 정대상 구단은 뭐 심장이 10개인가요? 야, 그렇게 이런 어려운 장면에서 하나 떨질 않고 쫙쫙 밀어버리니까 그 기백에 김수정 구단이 놀래버렸습니다. 설령 중앙에 이 돌이 잡힌다고 해도, 이 마지막. 귀를 잡으면은 백이 집으로 많이 앞서요. 자, 이 김수정 구단이 상대 기백에 어떤 좀 눌린 그런 네. 느낌이 있네요. 자, 일단 묘수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자체로는 100이 안 됩니다. 자체로는 다 한 수 부족입니다. 네, 김수장 구단 또 이 벼랑 끝에서 야, 그래도 버티는 수를 또 찾아냅니까? 뭔가 패 모양 노리는 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귀를 받아야겠죠? 아니, 지금 이제 백이 노리는 거는 여기를 두고 이쪽을 두고, 네, 이쪽을 따내면은 흙은 막을 때 들어가죠. 어쨌든 패죠. 두 수 늘어진 패이긴 한데 약간 현실성은 좀 부족합니다만 어쨌든 패가 되는데요. 근데 이것이 흙이 좀 껄끄럽다라고 하면 이렇게 잡으러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이쪽으로 두면 젖혀서, 네, 지금 이쪽으로는 결국 자충입니다. 흙이 백에 둔다고 해도 젖히게 되면 여기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나오는 수만, 끊어서 나오는 수만 연구를 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네. 백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워낙에 난전이고 이 돌이 몰려 있으니까 아까 김수장 구단도 이제 안경을 잠깐 벗었는데, 예, 이 좁은 지역에서는 이제 조금만 실수해도 그렇죠. 네, 역전이 되죠. 안경을 깨끗이 네. 닦고 있는 정대상 선수인데요. 물론 안경을 닦는다고 수가 잘 보이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좀 이렇게 긴박한 장면에서 약간 이렇게 여유를 갖는 거죠. 그럼 지금 흑의 생각은 이 한 칼에 상대를 이제 숨을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잘못 두면은 아까 김수장 구단이 했던 실수를 정대상 구단도 하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리고 항상 바둑은 네. 마지막에 실수하는 사람이 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이때 수가 안 보여서 지는 게 아니라 너무 떨다가 혹은 너무 이게 긴장하거나 또 상대를 한 방에 보내려다가 수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정대상 구단이 여유를 갖는 그런 행동이라고 네, 봐야겠죠. 지금 백은 두 점을 네. 중앙흑돌이랑 좀 연결해서 맞아요. 선수로 하자고 하는 수는 없나요? 둘, 결국 두려면 여기 둬야 되는데요. 네. 네. 다섯, 일단 백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는 자체로 안 되고 젖혀서 둬야 되는데 이번엔 또 반대로 네. 어쨌든 맞기는 만만치가 않네요. 네. 속사포가 이제 나왔습니다. 아까 정대상 구단의 별칭은 이제 속사포다. 한번 결정되면 네, 피하지 않고 이제 바로 착점을 해버리는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다만 이걸 끊어놓을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악수가 될 수도 있죠. 네. 자, 붙였습니다. 젖히지 말라는 얘기인데 젖히게 되면은 일단 단수 등이 남죠. 네. 지금 흙은 이쪽 바로 두는 건 아니고요. 여기를 두게 되면은 원래 보통은 이쪽이 잡힙니다만 일단 단수를 쳐서 네, 이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늘었어요. 네. 자, 그냥 늘었는데요. 글쎄요. 백에게도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석점이 늘어놓은 게 일단 악수거든요. 일단 백은 자, 하나, 둘, 셋, 네 수인데 흙이 매우면 잡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바둑에서 이미 약수 좀 많이 도나왔고 네, 이쪽이 다 막힌 상태에서 두면은 이것도 바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흙이 다 놓고는 따도 집은 별로 없죠. 네, 늘었습니다. 근데 자 지금 이 손은 이제 100은 이어야 되는데요. 네. 네, 잊게 되면은 하나, 둘, 셋이니까 네 수죠. 이쪽을 메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은 여기 둬야 되니까 이런 식이 되면은 이게 잡힐 리가 없다. 정대상 구단은 이것만 살면 게임 끝이다. 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셋, 넷, 다섯, 자, 이거는 좀 네.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네, 좀 그런 그래도? 면이 있죠. 네, 흙이 그냥 깔끔하게 쉽게 처리했어도 되는데요. 자, 어쨌든 100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흑의 입장에서도 그냥 패를 하는 게 두수 넣어진 패여서요. 아주 여유 있게 둬도 됐는데 지금 이제 패를 안 하고 바로 잡으려다 보니까 이쪽이 모두 막혔습니다. 네. 지금 이러면 이제 흙은 잡아도 놓고 따야 돼서 이제 40집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면 60집인데 100이 물론 바둑은 나쁩니다만 100도 40집 정도는 나이스입니다. 공격하면서 100이 10집 이상 득을 보면 이제부터 바둑인 거죠. 네. 과연 백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100은 여기서가 중요하죠. 마지막. 네. 자, 이제 반대쪽 두 군데를 엮어갑니다. 네. 판을 키우는 김수장 선수입니다.
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 리그 13라운드 3경기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승리팀은 어디가 될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